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물건 중에서 가장 완벽한 물건을 소유권이라 부르죠. 소유권은 어느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능을 모두 갖고 있는 물건이죠. 그래서 물건 중 가장 대표적인 건데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 거지 민법이라 학문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다음에 보면 우리가 소유권 파트는 3문제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상린관계에서 1문제, 부동산 취득시효 20년 점유하면 소유권 얻을 수 있다. 또 하나는 공동소유예요. 이 세 군데가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자, 공동소유, 사람의 소유 형태예요. 사람의 소유 형태는 뭐 우리가 토지건 건물이고 우리 항상 부동산만 생각하자고요. 뭐 동산 물을 일 없으니까 부동산 민법이다. 중개산 민법은. 근데 사람의 소유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독 소유라는 게 있죠. 단독 소유. 하나의 물건을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단독 소유. 또 하나는 공동소유라는 게 있어요. 공동소유. 하나의 물건을, 하나의 토지 건물을 여러 명이 함께 갖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요. 우리 민법에서는 사람에는 우리 같은 사람을 자연인이라 불러요. 인간을, 자연인. 또 하나의 사람이 법인이에요, 법인.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이 법인도 민법의 사람이에요. 일정한 단체죠. 일정한 단체도 법인 등기 내면 법인한 사람이 되는 건데 이 법인의 소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법인 중에서 영리, 사단법인, 뭐 각종 주식회사들이요. 뭐 현대, 주식회사 현대, 뭐 주식회사 삼성, 뭐 이런 데. 그럼 삼성전자도 현대차도 토지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법인이 뭐 현대차가 삼성전자가 토지금을 갖고 있는 형태는 뭐겠느냐? 법인의 소형태는. 자, 공동 소유일까요? 단독 소유일까요? 법인의 소유 형태는 단독 소유가 되는 거예요. 뭐, 어떤 현대차, 삼성전자 주주들의 공동 소유가 아니라 삼성전자라는 법인이 토지금을 갖고 있다면 삼성전자라는 법인의 단독 소유가 되는 거다. 법인의 소유 형태는 단독 소유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런 건데, 자, 공동 소유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기초 강의할 때는 이걸 잘 정리해놔야 돼요. 자, 우리 교재를 보면 쭉 넘기면요. 이렇게 보면 이런 얘기가 쭉 지나간 다음에 어디가 기초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동 비교요. 그럼 제가 공동소유형태 세 가지가 따르했잖아요. 여기 보면 공유, 합유, 총유. 하나의 토지와 여러 명이 함께 가졌는데 함께 가진 형태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자, 한자 써볼게요. 공유라 불러, 공유. 공유, 요게 있고 또 하나는 공동소유에 또 들어가면 합유라는 게 있어요. 합유. 34회 시험이죠. 지난 34회 시험에서는 요게 나왔어요. 요게. 또 하나는 총유라는 게 있어요. 총유. 세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오는데 지금까지 34번 시험 보면서 공유 문제 나온 것이 한 30번. 합유 문제가 3번, 총유 문제가 1번 나왔어요. 그러면 거의 별일이 없다면 이 중에서 공유 묻는다는 거죠. 공동소유 중에서 공유가 제일 중요해요. 공유가. 왜 중요한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지난 시험, 2023년 3차 시험에서는 합유를 물었어요. 참 3번밖에 안 물었는데 지금 34번 보면서. 너도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 하나의 토지금을 여러 명이 가진 것을 공동소유라 부르는데 다시 공동소유에 들어가면 공유, 합유, 총유 나눠진다. 그럼 어떻게 나누는 것이냐? 보면요. 요 얘기 들어가기 전에 뭘 가지고 나누는 기준이 뭐냐? 자, 기준이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가진 사람끼리 인적 결합관계. 함께 가진 사람끼리 얼마나 결속력이 강하고 단체. 우리라는 공동체가 강하더라. 그러면 총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있고 이렇게 개개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이 있고 우리 전체 단체가 있어. 공동체. 이 단체를 공동체라 부르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다면 뭐가 중요하냐? 내 개인의 이익보다 우리 공동체 이익이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해요. 함께 갖고 있지만 개인은 거의 인정을 안 해요. 이렇게. 우리 공동체만 있어요. 이렇게. 공동의 재산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결속력이 강하고 단체의식이 공동체의식이 강한 거예요.
개개인의 어떤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개인을 인정하자는 얘기가 뭐냐? 자, 개인을 인정하지 않는 얘기가 개인의 목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공동으로 개인의 목, 지분이라는 게 지분. 총유는 개인의 목인 이 지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분이라는 게 없어요. 개인의 목은 없어. 그냥 우리 전체 재산은 있을지언정 내 개인의 목이 없단 말이에요. 지분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가 있느냐? 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종종 땅이에요. 종종 땅, 문중 재산. 그러면 종종 땅, 문중 땅은 재산이지만 개인의 목이 없다. 내가 우리 남영시 문정읍파의 종원이라고 해서 내 개인의 목이, 내 지분이 없어요. 그 지분이 없다는 게 뭐냐? 공동체만 있는 거예요. 우리 전체도 재산은 인정할지언정 개인의 목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분이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느냐? 총유는 종종 땅 생각하자. 종종 땅, 문중 땅. 물론 좀 법인 등기 안 난 뭐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가 토지 건물, 조계종에 등록이 안 된 사찰이 갖고 있는 토지 건물 이런 게 총유인데 그러면 조계종에 등록된 사찰이 갖고 있는 토지 건물은요. 그건 조계종이라는 법인의 단독 소유가 되는 거고 우리 교회도 뭐 사단법인 순복음교회 법인 등기 냈어요. 법인 등기 냈다 그러면 그 뭐 사단법인 순복음 이렇게 되어 있는 토지 건물은 사단법인 순복음이라는 법인의 단독 소유가 되는 거예요. 법인 등기가 안 난 교회, 법인 등기 조계종 등록이 된 사찰, 종종 땅, 문중 땅 이런 걸 소형도 총유라 부르는 거예요. 총유. 근데 총유는 뭐가 없다? 개인의 목인 지분이 없다. 이 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얘기 없냐? 분할 청구란 말이 없는 거예요. 분할 청구. n분의 1로 나누자.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자, 우리 종원이 200명이 다 파악해서 200명인데 종종 다 60만 평이 있어요. 나도 200분을 나눠달라. 내 개인의 목이 있다 그러면 지분이 있다 그러면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만약 분할 청구에 응하지 않은 법원 소송 내서 분할 청구 소송 판사님 나눠주세요. 그럼 판결로도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내 개인의 목인 지분이 종종 땅, 문중 땅은 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분할 청구가 안 돼요. 분할 청구가 안 되고 또 뭐가 안 되느냐? 이 상속이라는 게 안 돼요. 상속. 내 목이 있어야 상속시켜주죠. 그럼 우리 아버지도 남영웅 씨, 나도 남영웅 씨, 우리 아들도 남영웅 씨예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두 목이 되는 거고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은 세 목이 되는 거냐. 이 개인의 목이 있다면 당연히 상속이 내려가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그만인 거야. 자, 종종 땅, 문중 땅 갖고 있는 재산을 총유라 부른다. 총유는 개인의 지분이 없다. 지분이 없기 때문에 토지 건물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개인의 목에 지분이 없다. 또 지분이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상속이 안 된다. 상속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종종 땅, 문중 땅이에요. 이 총유도 이렇게 얘기해요. 총유도 등기 능력은 인정된다. 이 말 꼭 기억하시면 돼. 등기 능력이 인정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종종 명의로, 문중 명의로 등기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돼야지만이 뭐 소유권도 가질 수 있고 뭘 등기소에 등기를 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종종, 문중, 법인 등기가 안 난 단체잖아 이렇게요. 그럼 우리가 종종 이런 데를 뭐라 부르냐? 법인 등기가 안 난 단체다 그래서 이런 데를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 불러. 사단. 사단이 뭐냐? 사람의 모임이에요. 사단법인. 사람의 모임인데 권리능력이 없다 그래요. 왜 없다 그러냐? 법인 등기가 안 난 단체는 뜻이야. 이 법인 등기가 나버리면 이 권리능력이 있는 단체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법인 등기 안 난 단체들이 갖고 있는 토지 건물을 얘기한다. 그 법인 등기 안 난 단체들을 우리 민법용어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갖고 있는 재산 형태. 종종 땅, 문중 땅. 그렇지만 등기능력이 인정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 대표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직접 총유는 등기를 받아줘요.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자는 남영시 문정읍화 양천 문종. 또 법인 등기하는 교회도요. 뭐 소유자는 무슨 교회. 이렇게 등기를 받아줘요. 그래서 직접 자기 명의로 종종 명의로 등기 낼 수 있다. 다만 대표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걸 뭐라 부르냐. 총유는 등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등기소가 등기 낼 수 있다. 어디 명의로? 단체 명의로. 종종 명의로 등기 낼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이거 간단하지만요. 자, 이거 지울게요. 종종 땅, 문중 땅을 총유라 부르는 거다.
이 합유는요, 개개인이 있어요. 이 개인이 있고, 개개인은 인정해요. 개개인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내 목을 인정한다는, 내 지분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개인이 있고, 우리 공동체 전체라는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개인의 이익보다는, 개인을 인정하지만, 아까 총유는 개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지분이 없잖아요. 합유는 지분이 있어요. 지분이 있는데, 내 개인의 이익보다는 이 단체 이익을 더 중시해요. 내 개인을 조금 희생시켜요. 우리 전체 이익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데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형태를 합유라 부르는 거예요. 합유가 뭐가 있냐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민법상 조합이라 불러요. 조합. 민법상 조합이 이 토지 건물 갖고 있는 형태를 우리 뭐라 부른다? 합유라 부른다. 합유. 그럼 민법 조합이 뭐냐? 이 조합이란 말 썼다 다 조합이 아니에요. 앞에 민법상이란 말이 붙잖아요. 예를 들면 뭐 농협, 축협, 수협, 중소기업 협동조합 얘들은요 다 법인 느끼는 단체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들 때 봤더니 뭐 소유자는 농협, 축협, 수협 그런 거 법인에 단독 소유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 느끼가 안 난 단체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 조합이라는 것은 어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뭉친 이 단체예요. 그런데 민법 조합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지만 법인 등기가 안 난 이익 집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데 토지공학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논산 딸기 장목반. 자, 우리 논산 딸기 농사 짓는 사람인데 30명이 1인당 예를 들면 2천만 원씩 출자해서 6월 걷었어요. 야, 우리가 공동 작업장도 마련하고 공동 창고를 져서 같이 하자. 혼자는 못하니까. 그냥 공동 창고를 지려면요.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건물 쳐야 되잖아요. 그거 우리가 조합비 2천만 원씩 내가 6억 갖고 하자. 그러면 그 작업장 하기 위해서 창고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잖아요. 그럼 건물을 지금 건물 등기 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갖고 있는 형태가 합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장목반, 딸기 무슨 장목반. 이거 법인 느낌 안 난 이익단체잖아요. 이익단체. 무슨 장목반, 뭐 고창 수박, 농민회 이런 데 토지 건물을 함께 구입했더라. 그럼 이 사람들은요. 아까 제가 조합원이 만약 30명이라면 이 30명이 이 토지 건물을 합의한다 그러는 거예요. 합의. 합의는 저희 갖고 이런 데 갖고 있는 토지 건물 형태예요. 그런데 합의는 개인의 목이 있어요. 지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있을까? 내 출자한 금액만큼. 그럼 예를 들면 토지 건물 매입했어요. 30명이 2천만 원씩 출자했어요. 그러면 그 토지 건물에 30분의, 만약에 30명에 30분의 1의 지분이 있는 거예요. 내 목은 인정한다. 자기 목을 인정한다는 지분이 있다. 합의 지분이 있어요. 내 출자한 금액만큼 지분이 있다. 합의 지분 인정한다. 있는데 이 공동의 이익이 중요하잖아. 내 개인의 이익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지분 인정하지만 지분 처분이 자유롭지 못해요. 내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지분 처분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내 목은 인정하지만 이 제약을 받아. 이 공동 목적에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공동체, 딸기 장목반이면 딸기 농사 지어서 같이 공동 출하, 공동 판매해서 이익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지분을 처분하려면 다른 합유자 전회 동의가 있어야 돼. 전회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내 지분을 출자금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요? 딸기 농사 짓는 사람끼리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합유 지분, 나도 출자하는 금액 2천만 원 있다가 내 마음대로 막 팔아버리면, 딸기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같이 지분을 갖게 되면 공동은 다 깨지잖아요. 내 목은 인정하지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고, 그 합유 지분을 처분할 때는 합유자 전회 동의가 필요한다는 거. 있긴 있어야지. 이렇게 이제 제약을 받는 거예요. 동의를 받아요. 또 하나, 원래 자기 목이 있으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야, 분할하자. 마음 안 맞으니까 우리 재산 쪼개자. 그러니까 n분의 1로 나누자. 원래 자기 목이 있다면 분할 청구가 되는데 합유는 공동목적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딸기 장목반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목은 있지만 합유 지분 내 목은 인정하지만 역시 분할 청구가 안 돼요. 나누자. 조합자 나누자.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그래요. 다만 언제만 분할할 수 있느냐. 내 지분이 있잖아요. 출자한 금액만큼. 이 조합이 해산했어요. 조합체가 장목반이 해산해버렸어요. 해산했어요. 그때만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조합이 유지되는 동안은 내 지분이 있더라도
n분의 1로 나누자. 분할 청구가 안 된다는 거. 조합이 해산했을 때만 이때만 n분의 1씩 지분대로 이때 가서만 분할이 돼요. 또 지분 처분하려면 자유롭지 못해요. 다른 공유자, 합의자 전원 동의해 있어야 된다. 왜? 공동목적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딸기 농사 진 사람이 지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의 없이는, 전혀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는 거. 자, 그런 다음에 특이한 게 뭐냐. 민법 조합에 딸기 장목반, 뭐 출자 2천만씩, 우리 아버지도 2천만 출제했어요. 고창소왕 농민의 열지 모여서 공동 출하, 공동 판매하자. 우리 아버지 3천만 원 출자했어요. 그러면 조합 재산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10분의 1의 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합유 지분은 상속이 안 돼요. 돌아가시면. 상속을 안 시켜줘요. 왜 상속이 안 될까요? 총유는 종종 땅은 지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이라는 용어를 쓸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걸 상속시켜줘버리면 공동 목적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딸기 농사 진 사람이 집을 가져야 되는데 한 분이 돌아가시면요. 그분의 서울서 직장 다니는 아들이 지분 갖고 있고 또 한 분 돌아가시면 부산에서 장사하는 아들이 지분 갖고 있고 이래버리면 딸기 농사 진 사람 없잖아요. 다 깨지는 거야. 그 상속이 안 돼.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냐. 이분의 지분은 다른 합의자에게 나머지 9명이죠. 다른 합의자에게 이 지분이 기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상속을 안 시켜. 합의 지분 상속 안 시켜줘. 공동목적 깨지기 때문에. 딸기 농사 짓는 사람만 지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합의 기속하고 다 합의자들은 이 상속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어쨌든 상속 안 시켜준다. 그러면 만약에 지분 3천만 출제해서 총 6억의 조합 재산에 예를 들면 20분의 1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조합 재산 평가해야 돼. 근데 그동안 많이 재산이 불고 땅값도 좀 늘어나고 조합 재산이 불어갖고 지금 조합 재산이 예를 들면 처음 6억을 출발했으면 12억이에요. 그러면 4천의 가치가 있는 거죠. 20분이면. 그럼 나머지 9명이 4천만 원 보상해줘야 되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 지분값을 상속인에게 보상해라. 정당 평가해서 보상할지언정 합의 지분은 공동목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상속이 안 된다는 거. 또 하나 이런 것도 실질적이죠. 딸기 장목반, 농민 이런 데도 공동 작업장, 창고 같은 공동을 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에 합유한다는 거. 합유. 또 합유 지분은 이 합유는 또 하나는 합유는 뭐가 안 되느냐. 딸기 장목반, 농민 이런 데는 등기 신청 능력이 없어요. 적격이 없다 그래요. 아까 총유는 있었잖아요. 등기 신청 적격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등기소에서 소유자 고창성 농민의 토지건물 등기부에 소유자 무슨 논산 딸기 장목반 이렇게 등기 안 받아줘요. 아까 총유는 있었잖아요. 각자 목인 지분 없지만 소유자 남영시 문정고파 등기 받아준다. 등기 낼 수 있다. 단체 명의로. 얘는 단체 명의로 등기를 안 받아줘요.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합의자 전원이요. 전원. 합의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를 내야 돼요. 이렇게요. 그럼 만약에 공동 작업장 쓰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다. 그러면 5억 주고 매입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합의자 이름, 수명 다 적어야 돼요. 응?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응? 20명 다 적은 다음에 맨 밑에다가 합의임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응? 합의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를 내야지 단체 명의로 무슨 딸기 장목반, 무슨 농민의 이렇게 등기 안 받아준다는 거. 그걸 뭐라 보냐. 합의는 등기 능력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 총유는 종종 땅을 받아줘요. 그 등기가 있다 부르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고, 그러면 총유, 그럼 종종 땅, 문중 땅, 합유, 무슨 딸기 장목반, 고창도 농민의 이런 데 토지건물을 함께 갖는 형태를 합유라 부른다는 거. 공동목적이 있다는 거야. 개인이 있지만 이 단체가 더 중요해. 개인보다는 이 단체가 더 중요한 거야. 개인은 인정해.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 지분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유예요. 이 공유는 우리가 지금 제가 민법상 조합, 딸기, 장목반, 고창, 농민의 토지를 가진 거, 종종 땅, 문중 땅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공동소유 중에서 이런 거는 드물어요. 이 공유가 90% 이상이에요. 이 90% 이상 다 공유예요. 이 중에서. 그럼 우리가 어느 토지건물 등기를 떼어봤더니 소유자 이름이 2명이 나와요. 3명이 나와요. 그냥 90% 다 공유예요. 공유.
부부가 뭐 아파트도 뭐 이렇게 세금 전략해서 공유로 등기를 하잖아요. 공동명의로. 공동명의로 등기라는 게 다 공유예요, 공유. 90%는 다 공유다. 이건 드문 예다, 합의총회는. 자, 근데 공유는 토지 건물을 하나의 소유권을 여러 명 함께 가진 거예요. 근데 함께 가진 사람끼리 이 개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이 있고, 우리 공동체, 전체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체가. 그런데, 이 공유는 한 명 갖고 있지만 내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해요. 우리 공동체보다 내 개인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공유는 공동소유에서 거의 단독소유 갖고 온 거예요. 아까 합유는 개인의 목 지분 인정하지만 내 개인보다는 단체 이익이 더 중요한 거고, 이 단체가 더 중요한 거고, 총유는요. 총유는 개인은 인정도 안 해. 지분이 없잖아요. 인정 안 하고 그냥 단체 재산만, 단체만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속력이 가장 강한 거죠. 공동체 의식이 가장 강한 거고, 이건 공동체 의식이 약한 거고, 얘는 중간이죠. 딱 중간이죠. 이건 공동체만 있는 거예요. 이건 단체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유는 함께 갖고 있지만 우리 전체 이익보다 내 개인의 목을 챙기는 게 중요해요. 이 개인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개인의 목, 공유,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지분. 이 공유 중에 대표적인 게 같이 공동을 매입하는 거죠. 자, 친한 친구 3명이, 야, 이 3억짜리 땅이 나왔는데, 우리 투자도 할 겸, 또 이 다음에 우리가 나이 들면, 거기서 집도 질 수 있고 그러니까 1억씩 투자해서 공동 매입하자. 그러지 뭐. 가불병 3명이 1억씩 내서 땅을 매입했어요. 그 등기 어떻게 내야 돼요? 등기소 가서. 소유권 이전, 원인은 매매, 소유자, 가, 물, 병 적은 다음에 공유임. 이 적는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공유예요. 또 하나, 이렇게 법률행위라 부르죠. 서로 이렇게 합의로 이렇게 공유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공유의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재산이에요.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거, 우리가. 우리 민법에 상속재산은 공유로 한다 돼 있어요. 공유로 한다. 상속재산은 공유로 한다. 이 부모님 돌아가시면요. 부모님 명의에 있는 모든 토지 건물은 다 상속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또 상속은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부모님 손 떨어진 순간 부모님 명의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상속은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처분할 때만 등기한다면 처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은 뭐가 된다? 우리 민법에 공유로 한다. 공유. 상속재산은 공유로 한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 많이 벌어지죠? 자, 상속인이 3명이야. 법대로 하면 배우자 1.5고 자식이 아들, 딸, 장남, 차남, 구별없이 다 1대1 똑같잖아, 이렇게요. 근데 합의로 안 돼. 그러면 소송되잖아요.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이 바로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이에요. 그래서 상속재산 때문에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아무리 친구들이 많이 친해도 셋이 돈 내서 공동으로 땅 매입하고 공동으로 아파트 사고 형제가 아무리 친해도 돈 내서 상가 같이 사서 나누자. 이거 참 드물어요. 원튼 원치 않든 상속 때문에 공유가 문제되는 거예요. 상속재산은 공유로 한다. 공유를 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민법 제정하던 게 1958년 2월 22일이에요. 정확히는. 58년 2월 20일에 제정해갖고 공포했어요. 그래서 6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여기 배우신 모든 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민법인데, 그러면 우리가 해방 언제 됐습니까? 해방은 45년이 됐잖아요. 일제강점기 벗어나서. 그럼 민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48년이고, 48년 정부 수립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념들이 많아서 여순 무슨 사건, 제주도 무슨 사건,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왕좌왕하다. 법도, 민법을 못 만들었어요. 일조부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조사해서.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6.25 동란 만나버리고. 휴전이 53년이에요. 또 미 군정 시제라 부르잖아요. 이 민법은 굉장히 방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의 실제 생활을 다 조사해서 한정원전 만들어야 되는데, 드리언전 요거 만들기로 완전 착수했어요. 55년부터. 3년이 걸린 거예요. 58년까지 만든 거예요. 1118조문이에요. 1조부터. 이 민법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 굉장히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한 줌 한 줌 다 생각하고 다 실생활 조사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만들어야 되는데 다 만들어서 마지막 조문을 못 만들어. 마지막 조문이요. 마지막 조문이 뭐냐면 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속재산을 공유로 할 것이냐, 합유로 할 것이냐, 총유로 할 것이냐, 어디다 집어넣을 것이냐, 이 상속재산을. 근데 우린 독일법이에요. 이 독일의 민법을 일본 애들이 받아들여서 일본 애들이 일제강점기 때 조선 민사령이다 그래서 우리 땅에서 그 민법을 시행한 거야. 그러니까 바탕이 독일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대로 계수해버린 건데 독일은 상속재산을 합유로 하나 돼 있어. 합유로.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합유가 되기 때문에 개인의 복은 있지만 뭐가 안 돼요? 분할 청구가 안 되잖아요. 법원에 와서 저기요, 우리 저기 독일이에요. 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땅이 2,000평이 있는데 우리가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님 분할해 주세요. 소송 낼 테니까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 이걸 안 받아줘요. 왜? 합의는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분할 청구 가능해야지 소송을 받아주죠. 니네끼리 합의해서 해. 죽이든 밥이든. 판결로 결정이 안 나그러니까. 왜? 소송을 안 받아주니까.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은 자체가 없어요. 거기는요. 다 기각당해. 야, 그러니까 이게 상속재산은 그렇게 해야지만이 형제끼리 법원에서 만나서 소송으로 막 치고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합의로 하자. 그래서 절대 법으로 뭐 소송 내서 분할 청소 내서 뭐 재판으로 판결로 이게 상속 분할 그러면 형제간에 의상하고 다 그렇지 않느냐. 합의로 하자. 난 파와. 야, 합의는 불편하다.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지분이 상속이 안 되잖아요. 자식한테 상속이 안 되잖아요. 합의는 지분이지만 상속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불편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50년대가 미 군정 때는 서양의 그 미국의 사상을 많이 받아서 자유주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자. 자유롭게. 좀 개인의 목을 중요 자유롭게 하자. 공유로 하자. 상속자는. 공유로 하지만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인데 상속재산 때문에 법원에서 상속 불합청소에 대해서 형제끼리 싸울 일이 있겠냐. 그런 일을 드물 거야. 공유로 하자. 공유로 해버렸어요. 정말 공유로 했는데 소송이 안 벌어졌어요. 좀 불만 있어도 그냥 가족에서 해결하지. 뭐 아니 왜 나는 조금밖에 안 주는 거야. 불만 있어도 그냥 그대로 이제 법정에서 뭐 재판 소송 내서 막 판결 안 붙었어요. 그러다가 60몇 년도에 대구지방법원에서 뭐 형제끼리 막 부모님 재산 놓고 막 소송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친문이 났어요. 아니 이게 동방예의주의에서 말세다. 재산 몇 푼 때문에 형제들끼리 법정에서 막 싸우고 난리 하나 떼더라. 이게 신문에 날 기사거리였어요. 지금은요. 의뢰 소송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공유로 한 게 이제 약간 좀 문제 됐던 거야. 동방예의주의 같은 소리 하는 다 소송 들어가잖아요. 독일처 합의로 해놨으면요. 재판상 분할청구 소송 안 받아줘요. 어떻게든 니네끼리 합의해서 결정해라. 응? 왜? 분할청구 자체가 안 되니까. 분할청구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이거 공유인데 이거 자유로워요. 이 공유 지분을 내가 처분하려고 그래요. 처분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내 집은 내가 남아서 3분의 넘기는 거 다른 공유자 동의 승낙 필요 없어요. 다 지분 이전 늦게 하면 돼요. 지분 처분이 자유롭고 또 이 다음에 보면요. 내 지분에 담보 제공도 돼요. 내가 2,000평짜리 토지에 공유 지분 3분의 1 갖고 있어요. 응? 등에 떼어보면 뭐 홍화목에 이화목에 김화목에 하는데 공유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내가 3분의 1 지분이 있다 그러면요. 이 땅값이 예를 들면 뭐 10억 나온 땅이야. 그럼 내 지분 3억 3천원 같이 있잖아요. 은행 가서 돈 1억 빌리면서 내 공유 지분에 저당 잡아라. 잡았다 돈 안 갚으면 경매해라. 돼요 안 돼요? 다 돼요 이게. 그래서 공유 지분은 담보 제공하고 저당도 잡힐 수 있어요. 이런 거 잡힐 때 다른 공유자들의 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공유 지분은 당연히 상속되죠. 우리 아버지가 지분 3분의 1 갖고 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형제가 아니야, 딱. 그럼 다시, 우리 아버지 그 지분을 다시 6분의 1, 6분의 1씩 나누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버지 목 있고 손자 목이 당연히 상속되잖아. 지분 6분의 1씩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공유 지분은 당연히 상속이 되고 또 공유는, 이 지분이 있어 공유는 언제든지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분할 청구하면 공유 이건 이제 뭐라 보냐? 요걸요. 합의는 분할 청구 안 된다 그랬잖아요. 조합이 해산하지 않는 나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공동 목적 유지되기 때문에 요거를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 불러요. 요거를요. 자, 말로 했어요. 야, 우리가 임야 5만 평이 있는데 10명이 공유하고 있어. 근데 내 집은 10분이 아니냐. 나눠달라. 라고 먼저 청구해. 그럼 청구하면요. 공유자들 나머지 9명이 40명 반드시 응해야 반드시 응해줘야 돼요. 이 공유물 분할 청구소 형성권이라 불러요. 형성권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청구하면 반드시 분할에 응해줄 의무가 있다. 아, 못 나눠, 인간아. 왜 너만 나누지? 선사를 왜 나눠? 안 돼요. 공유자 1인이라도 분할 청구하면 반드시 분할에 응해줘야 된다. 응할 의무가 있어요. 협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눠줘야 되는 거야. 나눠줄, 분할 청구하면 응할 수도 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야. 선택권 없어요. 무조건 분할이 돼줘야 돼. 그걸 형성권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할할 것이냐? 공유는 협의로 분할을 협의. 대원칙 협의 분할이에요. 다음에 협의가 이루어지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야. 상속재산이 공유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셨어요. 그럼 상속인이 모여서 저기 마지가 부모님 모시고 또 시로 농사하시니까 부모님 여기 있는 땅 중에서 절반은 여기 살고 있는 집이랑 토지 절반은 마지 모기를 해주고 나머지 절반 갖고 여기 사형제야. 나머지 저 삼형제가 그 절반을 3분씩 나누자. 그렇게 협의됐어. 그럼 협의된 대로. 근데 한 명이라도 동의 안 하면요. 협의분할 실패한 거잖아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 반드시. 한 명에도 동의가 안 되면 안 돼. 그럼 그렇게 분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협의에 실패하면요. 보통 실패하겠죠. 요즘은요. 전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맞이라고 더 주는 게 어딨냐. 다 똑같이 주는 거지. 또 누가 그래요? 응? 야, 둘째 너는 사업한다고 부모님 사생전에 땅 팔아서 사업자가 더 많이 쓰지 않았느냐. 그래 너는 조금만 가져. 그런 게 어딨냐. 협의가 안 돼. 협의에 실패하면요. 그럼 재판합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재판상 분할 청구 소송 내는 거예요. 이걸 뭐라 부르냐? 요거를 공유물 판정 소송을 이거를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 바로 공유물 판정 소송이야. 실패하겠지. 그러면 재판합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하면 반드시 분할 대줘야 돼. 분할에 응해줄 의무가 있다. 응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공유예요. 공유는 당연히.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를 주로 시험에 내요. 왜? 이것 때문에 소송이 벌어지잖아요. 공유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친구가 친해도 같이 돈 내서 땅 사고 그런 건 옛날 얘기다. 아무리 형제들이 친해도 같이 돈 거도 부동산 사지 않아요. 그냥 원튼 원치 않든 부모님만 돌아가시면 부모님에 있는 모든 부동산은 재산은 다 공유가 되는 거야. 근데 협의해서 분할이 안 되면요. 재판상 분할 청구 언제든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이제 그러니까 형제끼리 법원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이 이 공유로 해놨어요. 합의로 해놨으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안 받아줘요. 법원에서. 죽이든 밥이 되든 협의해서 결정해라. 니네끼리. 근데 우리는 공유로 하는 바람에 늘 소송이 벌어지죠. 이게 상속 문제다. 이게 결국은요. 이런 이제 자세한 얘기들은 이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 이렇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씩만 기억하자고요. 이 개념을 잘 잡아놓으셔야 돼. 사람의 소유 형태는 단독 소유가 있고 공동 소유가 있다. 공동 소유에 들어가면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거기는 공유가 있고, 거기는 합유가 있고, 거기는 총유가 있다. 우리가 공유 부동산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상속재산이 공유다. 상속인끼리 공유를 한다. 공유. 근데 공유는 개인의 목은 지분이라는 거, 개인. 근데 개인이 있고, 우리 전체 공동체가 있다면, 이 단체, 우리 공동체보다는 내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한 거다. 내 개인이 더 중요해요. 공동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개인의 목을 챙기는 게 중요해요. 내 목을 챙기는 게 중요해요. 내 목을 챙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공유 지분이 있어요. 내 지분을 아주 자유롭게 남에게 처분할 수 있고 내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상속이 되고 내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돈 빌리고 담보 잡힐 수 있어. 그 돈 못 갚으면요. 그 공유 지분 경매당하는 땅을 경매하는 게 아니라 그 지분을 경매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자유로워요. 개인의 목이. 합유는 뭐가 합유라고 했죠? 제가요? 민법상 조합. 법인 등기가 안 난 이익집단. 소규모 이익집단.
무슨 장목반, 무슨 농민의 공동 목적 때문에 뭉친 이익 집단. 이런 데서 토지 건물 매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장목반, 농민의 이런 데 토지 건물 매입하면 뭐라 부른다? 그 토지 건물을 소유권을 합유라 불러. 합유. 합유는 개인의 목이 있다. 개인이 인정하는데 합유 지분이 있다. 합유 지분이란 거 있다. 내 출자한동에 그 지분이 있지만, 근데 내 개인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여기는 개인이 중요해. 단체보다는. 개인보다는 공동체. 우리 전체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목은 인정하지만, 이 지분 인정하지만, 여기 자유로운데, 얘는 제약을 받아, 제약. 자유롭지 못해요. 한마 자유로운 지분이 못 돼. 따라서 합유 지분은 내 목이 있지만, 분할 청구, n분의 1로 나누자. 내 지분대로 나눠달라. 분할 청구가 안 된다. 또 합유 지분은 상속이 안 된다. 그래서 합유자 1인이 돌아가시면 다른 조합원에게, 딸기 장목반에게 그 지분이 돌아가고, 다른 합유자들은 상당 보상을 해줘라. 보상해 줄지언데 딸기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지분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된다. 또 하나, 합유는 단체 명의로 무슨 농민의, 무슨 장목반, 고창소 농민의 이 단체 명의로 등기 낼 수 있다 없다. 등기를 안 받아준다. 등기소 가서 소유자, 논산 딸기 장목반 이렇게 안 받아준다. 그럼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등기를. 합유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를 내야 돼. 합유자가 30명이면 다 적어야 돼요. 타지 안 받는다. 자, 총유는 종종땅, 우리가 종종땅, 문중땅 이게 대표 총유다. 총유는 전체로서 재산은 될지언정, 우리 단체 전체로 재산은 될지언정 개인의 목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총유는 지분이라는 게 없다. 우리 종종땅은 종종 재산은 될지언정 종원들이 개개인의 목이 없다. 지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 분할 청구란 말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뭐 상속이란 말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내 목이 있어 상속시켜주죠. 그렇지만 종종 땅도 단체 명의로 등기 낼 수 있다 없다. 등기 능력이 있다. 받아준다. 소유자 남양시 문정호파 여기 등기 받아준다. 여긴 등기를 받아줘요. 근데 여긴 등기가 단체만 등기를 안 받아줘요. 합유는 민법 조합이요. 자, 공유로 들어가면 이제 대부분 공유인데, 제가 90% 이상 공유라고 했잖아요. 공유에서 대표적인 건 상속재산은 상속인끼리 공유를 한다. 이래서 공유가 되기도 하고, 법률 규정 때문에 공유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모여서 합의로, 친구 3명이 돈 1억씩 걷어 땅 샀을 때 같이 합의로 공유가 되기도 하고, 이건 법률 규정에 따라 공유가 되기도 하고, 합의로 공유가 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공유는 개인의 목, 지분이 있다. 이 지분 처분이 자유롭다. 상속도 공유자 상속도 되고, 언제 분할 청구할 수 있고, 언제 남한테 이 집을 양도하거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로서 분할 청구가 안 돼, 합의가 안 되면 소송내는 거다. 공유물, 분할 청구, 이런 것이 바로 공유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겠죠? 자, 이런 것들이 공유다.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 제가 시험 34번 보면서 합유 3번 나왔고 총유 1번 물었어요. 공유 30번 물었어요. 그 34번 본 시험에 30번을 물으면 거의 뭐 10번 중에 9번을 공유 묻는다는 거죠. 이 다음에 배워보시면 공유가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이게요. 굉장히 여기는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시험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뭐 상세히 배울 거예요. 그렇지만 공유, 합유, 총유 용어 정도 꼭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소유과에서 요거만 보면 돼요.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아직 뭐 세세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과서도 안 나왔는데 말뜻만 좀. 거기서 중요 핵심 뭐 상린관계 뭐다, 부동산 취득시효라는 말뜻이 뭐다, 공유에는 공유, 공동적 공유, 합의 총유가 있다. 이 용어들 좀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